2014년 차량온도가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76번부터 87번까지 문제 풀이했죠. 이번 시간은요 88번부터 100번까지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88번입니다. 80km/h로 달리던 차가 급제동했어요. 40m 길이의 스키드 마크를 낸 후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도로는 평지 구간이고요. 마찰 계수는 0.5일 때 충돌 순간 속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낮은 속도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80km/h는 처음 속도가 되겠네요.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 속도는요 80km/h였었고요. 그리고 급제동을 해가지고요 스키드마크 길이가 40m, 이때의 마찰 계수가 0.5였고요. 중력 가속도 9.8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낮은 속도를 구하는 문제죠. 정보 보시면 시간 정보 없어요. 낮은 속도인 충돌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3공식을 활용하면 되겠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이죠. 낮은 속도니까 V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고요. 그리고 감속 구간이니까요 A는 마이너스 뮤G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V는 루트 VI 자승 플러스 E 곱하기 마이너스 뮤G 곱하기 D입니다. VI가 80km/h니까요 80 나누기 3.6 적용하면 되고요. 뮤는 0.5, G는 9.8, D는 40m 적용하면 됩니다. 루트 80 나누기 3.6의 자승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0.5 곱하기 9.8 곱하기 40이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10.9 메타파스칼이 나오고요. 곱하기 3.6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6.33km/h가 됩니다. 약 36.3이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89번입니다. 질량이 1000kg인 승용차가 질량 5000kg인 정지에 있는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와 버스가 한 덩어리가 되어 5m/s의 속력으로 움직였습니다. 충돌 전 승용차의 속력이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승용차의 질량을 M1으로 봤고요. 1000kg이었죠. 그리고 버스의 질량은요 M2로 봤고요. 5000kg이었습니다. 그러면 충돌 직전 버스의 속도는요 정지에 있었으니까요 V2는 0m/s이었고요. 그리고 충돌 후 함께 움직였죠. 한 덩어리가 됐어요. 그러면 공통속도란 이야기죠. 그래서 공통속도 VC는 5m/s이 됩니다. 승용차 충돌 전 속도는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산출할 수 있겠죠. M1V1 플러스 M2V2는 M1V1- 플러스 M2V2- 가 됩니다. 여기서 V2가 0이었어요. 그리고 V1- 하고요 V2- 가 같죠. 그래서 VC로 공통 표시하면 되겠죠. 이거 적용을 시키면은요 V2가 0이니까 이 부분은 없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VC가 되면서 M1 플러스 M2가 되겠죠. 그래서 M1V1은 VC, M1 플러스 M2가 됩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V1이죠. 그래서 V1 기준 이항 정리하면은요 M1이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나누기 관계, 즉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V1은 M1분의 VC, M1 플러스 M2가 되죠. M1이 1000이었고요. M2는 5000이었어요. 그리고 M1은 1000이고요. VC는 5였습니다. 대입하면은요 1000분의 5 곱하기 1000 플러스 5000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30m/s이 나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90번입니다. 차량이 평탄한 도로를 진행하다 높이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낙하 지점에 수평으로 20m 떨어진 지점에 착지하였다면 낙하 시 속도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단순 추락이죠. 정보 먼저 보겠습니다. 높이가 5m였고요. 그리고 수평 이동거리가 20m였고요. 중력 가속도 안 주어졌으니까요. 9.8m/s의 자승을 적용하면 됩니다. 낙하 시 속도 공식 알고 계시죠? V는 D 곱하기 루트 2H분의 G요. D가 20이고요. H는 5고요. G는 9.8이죠. 적용시키면은요. 20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5분의 9.8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9.8m/s이 나옵니다. 곱하기 3.6 해주면 되죠. 그래서 나온 값이 71.28km/h가 됩니다. 약 71.3이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중 벡터량이 아닌 것입니다. 길이 있고 속도 있고 가속도 있고 힘이 있습니다. 딱 바로 길이죠.
길이는 스칼라양입니다. 92번입니다. 7% 상행경사 도로에서 미끄럼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실험이네요. 그 결과 50km/h의 속력에서 급제동하였더니 12.3m를 미끄러지고 정지했습니다. 이 차량의 견인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경사가 7%예요. 상향이니까 플러스고요. 속도는요 50km/h였었고요. 이동거리는 12.3m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정지했죠. 나중 속도가 0이고요. 처음 속도가 50km/h였습니다. 그리고 견인계수를 산출을 해야 됐잖아요. 그러면 견인계수는요, 이 경사 무시해도 되죠. 그래서 경사 무시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최종 정지했으니까요,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되겠죠. V는 루트 2FGD입니다. 견인계수 구할 거니까 F기준 이항 정리하고요. 이 GD는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겠죠. 그리고 루트를 없애려면요, 반대편에 자승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F는 2GD분의 V의 자승이 됩니다. G가 9.8이고요. D는 12.3이고요. V는 50km/h였으니까요. 나누기 3.6 해줘야겠죠. 그래서요. 2 곱하기 9.8 곱하기 12.3분의 50 나누기 3.6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0.8이 나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93번입니다. 어떤 자동차가 북쪽으로 100km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요. 동쪽으로 200km 움직였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인 변이의 방향을 구하는 상황이네요. 방향은요. 정동쪽을 0도, 정북쪽을 90도, 정서쪽을 180도, 정남쪽을 270도로 합니다.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으로 100km에 움직였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200km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으로 봤을 때는 직각이 되겠죠. 그러면요. 이 세타값하고요. 이 세타값은 같겠죠. 그러면 이 변이의 방향은요. 200km를 밑으로 내리고요. 이 100km를요. 우측으로 옮기면은요. 직각 삼각형이 되죠. 그럼 밑변하고 높이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탄젠트가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밑변이 200이죠. 그리고 높이가 100이었습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세타값이죠. 그러면 세타값 기준으로서 이항 정리하면 됩니다. 탄젠트가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세타는 아크탄젠트 200분의 100이 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은요, 26.57도가 나옵니다. 그럼 답 보면은 약 27도가 되겠네요. 아크탄젠트, 아크사인, 아크코사인을 구하는 계산기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계산기를 보시면은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위쪽에 세컨드, END라고 써있는 계산기하고요. 시프트라고 써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 시프트는 변환하는 거죠. 그리고 세컨드는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 키 위에 보면은요, 또 다른 글씨가 하나씩 써있어요. 사인 위에 보면 아크사인, 코사인 위에 보면 아크코사인, 탄젠트 보면은 아크탄젠트가 써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때는요, 이 계산기는요, 세컨드 누르고요, 탄젠트 누르면 아크탄젠트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계산기는요, 시프트 누르고 탄젠트 누르면 아크탄젠트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200분의 100 해주면 되겠죠. 다음 94번입니다. 비탄성 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입니다. 반발계수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말한다. 반발계수값이 1보다 클 수가 없죠. 그리고요, 두 물체가 하나가 되어서 운동하며 열 에너지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두 물체가 하나가 돼서 운동하는 것은요, 충돌 직후에 붙어서 움직이는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겠죠. 그리고요, 반발계수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를 말한다. 비탄성 충돌에 대한 이야기네요. 4번은요, 반발계수 값이 0일 때를 말한다. 반발계수 값이 0인 것은요, 완전 비탄성 충돌이죠. 그래서 비탄성 충돌은요, 반발계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답은요, 3번이 되겠네요. 95번입니다. 35m/s로 주행하던 차량이요, 2.3초 동안 제동하여 64.95m를 감속하면서 이동했습니다. 이때 견인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중력가속도는 9.8m/s의 자승입니다. 정보 정리 먼저 해보면 되죠.
처음 속도가 35m/s, 그리고 시간이 2.3초, 거리는 64.95m였습니다. 그때 중력 가속도는요 9.8m/s의 자승이 주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가속도를 산출한 다음에요 가속도를 견인계수로 바꾸면 되겠죠. 정보 보시면은요 V 정보 없어요. 낮은 속도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요 이 공식이죠. D는 VIT 플러스 2분의 1 AT의 자승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A죠. 그러면 A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VIT는 플러스 관계였으니까요 이항되면서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E는 분모였으니까 이항되면서 곱하기가 되겠죠. 그리고 T의 자승은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분모가 되겠죠. 그래서 A는 T의 자승분의 2 곱하기 D 마이너스 VIT가 됩니다. D는요 64.95였고요. VI는 35, T는 2.3이었습니다. 이 숫자들을 대입해서 정리하면은요 2.3의 자승분의 2 곱하기 64.95 마이너스 35 곱하기 2.3이 됩니다. 계산하면은요 마이너스 5.88m/s의 자승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견인계수 산출할 수 있겠죠. A는 마이너스 FG입니다. 감속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F기준 이항 정리하면은요 G가 이항하면서 분모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같이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F는요 마이너스 G분의 A가 됩니다. A가 마이너스 5.88 그리고 G는 9.8입니다. 적용을 시키면은요 마이너스 9.8분의 마이너스 5.88입니다. 계산하시면은요 0.6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0.6이 됩니다. 96번입니다. 사고 차량은 전방의 신호대기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습니다. 그리고 20m를 미끄러진 후에 신호대기로 서 있던 덤프트럭을 54km/h의 속력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사고 장소의 견인계수가 0.82였고요. 사고 차량이 덤프트럭과 충돌이 없었다고 가정하면요 급제동 시작 지점으로부터 1.5초 동안 미끄러진 거리가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중력 가속도는 9.8이 주어졌네요.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거리는 20m였죠. 그리고요 충돌 속도, 낮은 속도가 되겠죠. 54km/h가 됩니다. 그리고 견인계수는요 0.8 주어졌고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요 9.8m/s의 자승이 주어졌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 충돌 정보 가지고요 이 처음 속도를 먼저 산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1.5초 동안 미끄러진 거리를 산출하면 되겠죠. 처음 속도 먼저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시면은요 시간 정보 없습니다. 시간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 3공식이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VI죠. 그래서 VI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감속 구간이니까요. 가속도 A는요. 마이너스 FG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요. VI는요. 루트 V의 자승 마이너스 E 곱하기 마이너스 FG 곱하기 D가 되는 상황입니다. VE가 54km/h였으니까요. 나누기 3.6해서 적용하면 되고요. F는 0.8, G는 9.8, D는 20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54 나누기 3.6의 자승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0.8 곱하기 9.8 곱하기 20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3.21m/s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 속도를 구했습니다. 23.21m/s이었죠. 이 처음 속도에서요. 1.5초 동안 미끄러진 거리를 계산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요. 나중 속도가 없습니다. 그럼 나중 속도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 이 공식이죠. D는 VIT 플러스 2분의 1 AT의 자승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감속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FG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D는 VIT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FG 곱하기 T의 자승이 되겠죠. VI가 23.21이었었고요. T는 1.5였었고요. F는 0.8, G는 9.8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3.21 곱하기 1.5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0.8 곱하기 9.8 곱하기 1.5의 자승이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26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26m 3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97번입니다. 10m/s의 속력으로 달리던 차가요. 황색 신호가 점등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여 0.8초 후에 정지했습니다. 이때 자동차의 감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가 10m/s이었죠. 그리고 8초간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정지했죠. 정지했으니까 VE는 0m/s이 됩니다. 정보 보면은요, 거리 정보 없습니다. 가속도 산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은 1공식이죠. VE는 VI 플러스 AT형. 우리가 구할 게 A니까요. A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VI는 플러스 관계였으니까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T는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이항하면서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A는 T분의 VE-VI가 되죠. T는 0.8이었고요. VE는 0이었고요. 그리고 VI는 10이었습니다. 대입하면은요, 0.8분의 0-10이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마이너스 12.5m/s의 자승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98번입니다. 질량이 1000kg인 자동차가 곡선 반경이 500m인 곡선물을 72km/h로 주행할 때 자동차에 작용하는 원심력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1000kg이었고요. 곡선 반경 R은 500m였고요. 이때 속도 V는 72km/h였습니다. 원심력을 구하는 공식 알죠? FC는 M 곱하기 R분의 V의 자승이라고요. M이 1000이었고요. R은 500이었고요. V는 72km/h였습니다. 즉 나누기 3.6을 해주면 되죠. 대입하면은요, 1000 곱하기 500분의 72 나누기 3.6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800N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요, 1번이 됩니다. 99번입니다. 시속 36km/h로 달리던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5초 동안 가속하였더니 90km/h가 되었습니다. 이 차량의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 속도가 36km/h였었고요. 그리고 5초 동안 가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중 속도가 90km/h가 됐습니다. 정보를 보시면요, 거리 정보 없죠. 그럼 가속도 산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은요, 1번 공식입니다. VE는 VI 플러스 AT입니다. 가속도 기준 이항 정리해주면 되겠죠. VI는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T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A는 T분의 VE-VI가 됩니다. VE가 90km/h, VI가 36km/h, 나누기 3.6 해주면 되죠. 그리고 T는 5초입니다. 대입하면은요, 5분의 90 나누기 3.6, 마이너스 36 나누기 3.6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3m/s의 자승이 나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 100번입니다. 100km/h의 속도의 차량이요, 마이너스 6m/s의 자승의 감속도로 제동했습니다. 이 차량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먼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속도가 100km/h였었고요. 가속도는요, 마이너스 6m/s의 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지했으니까 나중 속도는 0이 되겠죠. 자, 이때 이동 거리를 산출해야 됩니다. 정보 보시면은요, 시간 정보 없어요. 그러니까요, 3공식 활용하면 되겠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이죠. 구하려고 하는 게 D죠. 그러면 D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EA가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되면서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D는 EA분의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입니다. VE가 0이고요. 그리고 VI는 100km/h였습니다. 그러면 나누기 3.6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속도는요, 마이너스 6이었습니다. 대입하면은요, 2 곱하기 마이너스 0.6분의 0의 자승 마이너스 100 나누기 3.6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64.3m가 나왔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